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과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체로 나이가 지긋한 이들이 단체로 면세점을 털며 여행한 것과는 달리 요즘은 중국의 MZ세대들이 혼자 혹은 두세 명이 3박 4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소규모와 개별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동선 역시 과거와는 다른데요. SNS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면 올리브영이나 편의점 혹은 다이소 같은 곳에서 필요 물품을 사고 무신사 같은 가성비 좋은 옷가게를 들러 옷을 구매하고 마지막은 치킨으로 마무리하는 코스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여행을 실컷 즐긴 이들은 각종 플랫폼에 지난번 우리 채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명 서울병이라는 제목으로 브이로그 영상들을 올려 한국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최근 이와 전혀 다른 한국을 극딜하는 영상이 올라와 현재 중국에서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왕이뉴스는 한 여성이 한국 여행을 다녀와 보니 중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다는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영상의 댓글창에는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글들로 웃음이 넘쳐나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구독자 약 33만 명을 보유한 한 크리에이터가 중국판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삐리삐리에 지난 5월 18일에 올린 것으로 120만 조회수를 넘기며 인기 동영상으로 등극, 댓글 역시 약 5,700개가 넘게 달리며 지금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9분 10초 분량의 이 영상은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자신이 느낀 소감을 전한 내용인데, 문제는 9분 10초 내내 오직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만 담겨 있다는 데 있습니다. 원본 영상 자체가 배속으로 되어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모아서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说一下，你们千万不要对韩国的景点什么有太多的想象，它真的就是中国外5线城市里边的市中心的那种感觉。首尔的叫什么？很多人都去那个什么梨泰院，还有那个什么宏大猫街地下商城放在一起的那种感觉，乱七八糟，而且什么都特别贵，这东西又贵又难吃。除了这个以外，真的没有什么可以逛的了，也没什么水果，也没什么肉，蔬菜也很少，全是豆芽菜。泡菜国，但我觉得泡菜国的泡菜做的真的不如我们山东的好吃，那个泡菜也不入味儿，感觉就是刚扔水里，就是冲过水的一样。最重要的一点，大道上没有垃圾桶，我头一次见到一个地方路边上没有垃圾桶，你去一走一过，你买点什么路边小吃，或者你喝个奶茶、喝咖啡啥，你得一直搁手里拎着，因为路边没有垃圾桶，你不能扔。再一个，它那个非常出名的一些景点，韩剧里面经常出现的，我感觉韩国人真的特别会拍电视剧、电影和那个小视频，特别会拍那种浪漫的氛围。因为我实际去打卡了以后，我发现就是几串廉价的星星灯挂在那个山头子上，底下是那种错落的村庄的感觉。他们那要西瓜那老贵了，那根本就没有水果能吃。整个给我的感觉，你要买东西也没什么可买的。韩国不是一个发达国家吗？但是我去了以后，我就没看出来它发达在哪里。就给我一种非常拥挤，因为我是从杭州去的韩国嘛，不说杭州是一个多么豪华的城市，但是我从杭州再到韩国以后，而且我去的是韩国首尔，是人家的首都，我就感觉到小老家地下商城的那种感觉。而且最重要的一点，我去韩国之前我真的以为韩国的帅哥非常多，因为我好看韩剧，在爱看点小韩剧，但我实际上我真去了以后，我发现事情不是这样的。韩国的本地男人普遍矮小眼睛，但他还不是咱们国内男生这种漂亮的不肿的单眼皮，就是肿眼泡，脸宽还平，真的不咋好看。我说实话，家人们，我不是说那个什么，但确实我去韩国的时候，我没见过几个帅哥。我看到的唯一一个亚洲面孔的，我觉得很不错的帅哥是中国人，尤其是那个古代建筑，家人们，尤其是那个他们那边那个宫殿，我大眼一瞅，一点没有那种宫殿的感觉，你们懂吗？可能是我见过故宫了，我就觉得他们那个宫殿不是很有气势。我看他们那个宫殿，我总给我一种咱在高速公路上开车路过山里村庄的那种村里四合院的感觉。真的，咱们要是真是想去韩国旅游，还不如去延边，想拍点那种他们那个小民族服装，你就去延边整个朝鲜服穿得了，那都一样的。韩国的化妆师不是特别出名吗？我一个美妆博主，我寻思咱走出国门了，给我一种10年前毛戈平毕业出来的那种水光感，颜色淡化版的无效化妆的感觉。他们那块零食也不好吃，零食是真的不好吃。韩国的泡面是我觉得在韩国美食里边是属于 top 级别的，是真的很好吃，但放在国内就不好吃了。不是烤肉，不是炸鸡，也不是泡面。他说海底捞，韩国年轻人最爱吃海底捞，但是确实海底捞比那个部队火锅也是好吃点。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일부 불편한 점이나 자국과 다른 점에 대해 논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처럼 오직 자신의 관점에 의거해 영상 내내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지나친 비하나 폄하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댓글을 통해 달리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왕이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니 중국 네티즌들 물 만난 고기마냥 사진까지 첨부하며 신이 난 상태입니다. 공중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청와대랍니다. 여기가 제주도 시내 허름한 시골 마을 같지 않나요?
나름 한국에서 잘 나온 사진이라고 올렸는데 친구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가 연변인데 가성비로 치면 한국보다 더 나아요. 이곳이 제주도의 명소라고 함. 앞에 영상에 달린 5,700개가 넘는 댓글 대다수는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는 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악플이 달리는 것은 같지만 중국의 플랫폼을 보면 유독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말도 안 되는 악플들이 많은데요. 중국의 뉴스 보도를 보면서 이런 그들의 행동이 한편으론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文章说，现在上网的众多网民当中，学历统计下来，能够具有本科学历的可能还不到1成。而且在这个报告当中还提到了一点，其实现在大量的上网的网民啊，年龄其实是非常年轻的。所以这也就解释了为什么有很多人现在在网上会发现，很多网民的发言啊难以理解，甚至怼的你啊不知道该怎么回复。有的时候你会怀疑他平常都是怎么在想，怎么说出了这样的话。但是当今天我们看到这样一个调查报告的时候，也许你就可以理解了。 얼마 전 왕이뉴스는 중국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에 대해 악플을 다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라는 뉴스를,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동구제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무조건 비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두 매체의 요점은 아무런 논리나 근거 없이 무턱대고 한 나라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잘못된 사실을 왜곡하여 진실인 양 한국을 비하하는 것에 전문가들도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찍이 중국의 부속 국가였으니 문화, 문자, 복식, 음식 등 어디 종주국인 중국만 할까?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요즘에는 소위 선진국을 보면 경시하게 됨. 한국은 드라마를 팔아서 전 세계를 속이고 있음. 공공장소에서 떨지 않고 위생 깨끗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외에는 중국만 못함.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다시 가고 싶은 흥미가 딱 떨어지더라. 서울 지하철은 왜 언급 안 하세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안전검사 없지, 심지어 게이트도 없고 에스컬레이터 보면 우측으로 모두 질서 정연하게 탑니다. 일찍이 말한 것처럼 유럽이나 캐나다, 한국, 일본의 발전 수준은 중국보다 못함. 영상 보고 배꼽 빠지게 웃었네요. 일개 국가가 중국의 한 성보다 작은데 어련하겠어요? 건축물 같은 걸로 좋다 나쁘다 비교하지 말고 서민들 삶을 봐보세요. 교육, 의료, 아이를 키우는 조건 등 정말 중국이 한국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중국 1인당 GDP 12,000달러, 한국 32,000달러. 중국은 개도국, 한국은 선진국. 누가 설명 좀. 하기야 한국은 반나절 운전하면 북한까지 가잖아. 우리는 반나절 운전해도 자기 성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말이야.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중국보다 좋다는 느낌은 못 받죠. 왜 쓰레기통이 없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걸까? 왜 나만 웃음이 안 나오지? 크면 다 좋은 줄 알고 모든 것을 크기로만 비교하는 중화의 위대함. 그렇게 이 위대함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오늘도 유튜브 등 외국 플랫폼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며 스스로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